눈물의 여왕 5화는 현우와 혜인의 빗속 포옹과 자전거 데이트로 애틋하게 시작했습니다. 용두리에서 길을 잃은 혜인이를 온 동네를 뒤져서 현우가 찾았는데요. 독일에서의 엔딩은 두 사람이 마음을 확인하며 키스해 더 애틋했습니다. 혜인이는 희망을 걸었던 독일에서 백혈구 수치가 더 높아져야 한다는 이유로 치료받지 못했는데요. 혜인이의 병세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눈물의 여왕은 퀸즈 여왕 홍혜인과 용두리 슈퍼마켓 왕자 백현우의 기적같은 사랑 이야기라고 했기 때문에 기적같은 해피엔딩을 기대합니다. 3화에서 현우가 윤은성의 총구로부터 풍산개를 구했는데요. 복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우가 퀸즈 그룹을 위기에서 구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5화에서 현우가 혜인이가 짧다고 푸념한 생명선을 혜인이가 차에서 자는 동안 만년필로 직접 그려서 연장을 시켰는데요. 현우가 혜인이의 생명을 구하는 연장하는 복선이라고 예상합니다. 혜인이의 뇌질환이 어릴 적 오빠 수환의 사고 이후 트라우마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본다면 혜인이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과거와 화해하며 엄마 김선아와도 화해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 과정이 섬세하게 그려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혜인이가 병에 걸린 이후 잘 우는데요. 혜인이 의사에게 직원들 일이 신경 쓰이고 감정이 요동친다는 말을 했습니다. 5화에선 녹즙 배달을 하는 남자에게 녹즙 250개를 주문했습니다. 아이가 인큐베이터에 있는 초롱이 아빠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의사는 죽음을 앞둔 환자의 심경 변화라고 했는데요. 혜인이가 타인의 아픔과 상처에 공감하며 눈물의 여왕이 되는 건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건데요. 혜인이가 현우를 사랑하면서도 감정을 제대로 표현 못하고 아이를 유산한 후에도 남들 앞에서는 아픔을 드러내지 않았는데요. 혜인이가 지난 회차에서 현우에게 태어나면서부터 좋은 것만 먹고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고 아침엔 명상, 밤엔 요가까지 했는데 왜 내가 아무거나 먹는 사람들도 안 걸리는 이상한 병에 걸린 거냐고 했습니다. 혜인이의 아픔을 드러내지 않고 안으로 사귀는 성격은 몸에 무리를 주고 오히려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병을 알게 모르게 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인 현우 앞에서도 자신의 슬픔을 제대로 드러내지 않았고 이후 현우와 오해의 골이 깊어졌던 건데요. 현우는 아픈 마음, 슬픈 감정을 울면서 어느 정도 드러내면서 치유해 나갔는데요. 친구들한테도 얘기했고요. 혜인이는 모든 아픈 감정,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살았는데요. 혜인이가 울기 시작한 게 역설적으로 현우와의 사랑을 다시 시작하는 계기가 되고 있고요. 제 뇌피셜 예상은 현우가 혜인이를 살리고 퀸즈그룹도 모슬이와 윤은성 빌런 연합의 총구에서 지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백현우는 세차장에서도 울고 운전하다가도 울고 자면서도 운 결혼 생활에 상처가 컸다는 걸 혜인에게 말하고 이럴 때는 네 옆에 내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서운함을 말했습니다. 혜인이도 나도 네가 내 옆에 있길 바랬다고 말하며 오해를 풀었는데요. 세기의 결혼으로 불렸던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각방을 쓰기 시작하며 현우가 보복 없는 안전한 이혼을 꿈꾸게 된 이유가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5화에선 혜인이 10월 31일에 태어날 예정이었던 혜인 현우 2세를 위해 꾸몄던 방, 현재 현우가 혼자 지내는 방에 있던 아이 용품들과 가구들을 모두 버리면서 아이를 유산했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혜인이와 현우는 아픔을 극복하는 방식이 달랐어요. 용두리 이장 막내 아들 백현우는 잘 우는 남자예요. 감정을 표현하는데도 솔직하고요. 반면 혜인이는 남들에게 눈물을 보여주면 안 된다고 귀에 못이 박히게 들으며 자랐을 거예요. 자신의 깊은 상처나 속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거죠. 혜인이가 뱃속 아이를 유산하고 바로 방에 있던 아기 용품과 가구를 버리기로 한 건 트라우마 때문인 것 같아요. 홍혜인은 고등학교 때 오빠 수환이가 사고로 죽고 혼자 살아남았을 때 학교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간다고 자퇴를 했지만 학교에는 홍혜인이 오빠 사고 이후 정신이 이상해졌다는 소문이 났을 정도였어요. 김선아는 남편 홍범진에게 난 아직도 우리 수환이 잃은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했다고 했고요. 김선아는 또 이런 말도 했어요. 내가 제정신으로 사는 것까지 바라지 말라고요. 홍범준과 김선아의 장남이었던 홍수아는 지금 김선아가 애지중지하는 홍수철과는 완전히 달랐을 것 같은데요.
홍수환은 지금의 홍혜인과 닮은 꼴이었을 것 같고요. 홍수환이 사고로 죽은 이유도 잘났기 때문이란 생각을 했습니다. 똑똑한 홍수환이 이대로 커서 홍만대 회장의 후계자가 되면 빌런들이 퀸즈그룹으로 무혈 입성할 기회도 망하게 한 후 인수할 기회도 사라지니까요. 현재 퀸즈그룹을 뺏으려는 빌런들이 원하는 건 퀸즈그룹의 몰락인데요. 그 몰락을 틈타 퀸즈그룹을 통째로 먹으려는 게 윤은성의 계획입니다. 그러려면 홍수철 같은 무능력자 파트너가 유리한데요. 홍수철은 오하에서 1조 원대의 리조트 사업 계획을 홍만대 회장에게 승인해달라고 보고했는데요. 홍만대 회장은 15살에 부모님을 여의고 지금의 퀸즈백화점을 세운 창업자답게 홍수철의 리조트 사업이 돈 먹는 하마에 실체 없는 사업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홍범준도 홍수철에게 유리한 말을 하지 않았는데요. 법무이사인 백현우가 그룹 차원에서 1조 원대의 투자금이 들어가는 신사업은 무리라고 옳은 소리를 합니다. 홍만대 회장이 원했던 대답이고요. 그레이스고가 윤은성에게 백현우가 퀸즈그룹에서 똑똑한 소리를 하고 홍만대 회장과 홍혜인, 요즘 홍범준까지 백현우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고 했습니다. 이에 윤은성이 백현우를 퀸즈에서 몰아내야겠다고 했는데요. 윤은성이 미국으로 입양되기 전 퀸즈그룹의 장학생이었다는 건 지난 회차에서 드러났는데요. 5화에서는 그레이스고와 홍만대, 윤은성이 홍 회장의 개인 소장품인 나폴레옹 컬렉션을 둘러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공개되고 윤은성이 미국 집에 나폴레옹 그림이 있다고 홍만대 회장에게 선물한다고 했습니다. 윤은성은 홍만대 회장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홍 회장에게 고가의 선물을 주겠다고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 홍만대 회장과 모슬이가 희망상록원을 방문해 보육원생들을 격려하고 장학금도 주는 장면이 공개되었습니다. 13살의 윤은성은 강당에서 홍만대 회장이 나폴레옹을 존경한다는 연설을 들으며 노려보고 있었고요. 이 장면에서 복선이 하나 더 공개되었습니다. 홍 회장의 목에 기념 꽃다발을 걸어주던 여학생에게 클로즈업이 되었는데요. 이 장면에서 윤은성, 홍만대 회장, 모슬이와 함께 클로즈업된 여학생도 지금 자라서 윤은성과 비슷한 나이대일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윤은성과 만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예상하는 것처럼 홍만대 회장과 30년 동거하며 호적은 관심 없다는 모슬이는 5화에서 시비 거는 홍만대 회장의 딸 홍범자를 무차별 폭행하며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윤은성은 그레이스고에게서 퀸즈가 사람들의 개인적인 신상부터 부부 사이까지 내밀한 모든 것을 보고받으며 퀸즈그룹을 무너뜨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30년째 홍만대 회장과 자식들 사이를 이간질하며 새를 키워온 모슬이는 큰아들 홍범석을 몰아내는 데 성공했지만 홍범준의 딸 홍혜인이 뛰어난 사업 능력으로 홍 회장의 총애를 받으며 차기 퀸즈의 여왕 자리까지 가게 될 가능성이 커지자 홍혜인과 백현우 부부를 집중 공격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과거 홍수환의 사고 때 함께 제거했어야 한다고 후회를 했을 것 같은데요. 빌런들의 퀸즈그룹 갖기 장기 프로젝트에 홍수환, 홍혜인 같은 잘난 후계자는 미리 싹을 제거해야 하는 위험 요소였던 거죠. 퀸즈의 차기 여왕 자리에 오를 가능성이 높은 홍혜인이 뇌종양으로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은 건 혜인 개인과 퀸즈그룹에도 타격인데요. 모슬이 윤은성을 비롯한 퀸즈를 통째로 접수하려는 빌런들에게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홍혜인과 퀸즈가 1조 클럽에 입성하는 걸 빌런들은 원하지 않을 텐데요. 그녀가 치료법이 없는 뇌질환에 걸린 건 적들에게는 퀸즈를 지키는 여왕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무혈 입성의 기회가 생기는 거죠. 황태자 우는 허세로 퀸즈그룹의 재정적 위기를 몰고 올 홍수철 같은 무능력한 재벌 3세는 빌런들이 원하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제 뇌피셜 예상은 현우가 혜인이를 살리고 퀸즈그룹도 모슬이와 윤은성 빌런 연합의 공격에서 지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요. 저는 다음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